반갑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기술주들의 낙폭이 상당한데요. 어제 6% 정도 올랐었죠. 엔비디아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 일단 엔비디아 호재가 끝나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재료들이 약간 찝찝하다 그랬죠. FMC,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만기일, 그 다음에 다음 주 금통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끝나고 경계성 재료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면서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하게 되면서 살짝 분위기가 냉각될 것 같아 보이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변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제 올라갈 때 따라가신 분들 상당히 오늘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쪽 거품 이쪽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장세 또는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기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종목수 그냥 막 늘리거나 매수를 막 진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다가는 또 단기적 변동성에 크게 휘둘릴 수 있고, 고점에서 잘못 물리게 되면은요,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 나스닥은 마이너스 2.15, S&P 500은 1.56% 하락을 했고, 모양이 더럽게 안 좋은데요. 자, 요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 빠졌네요. 야, 그러면 장중에 변동성 엄청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이크론도 11% 나더라도 이 하이닉스 불안한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락하자 마이크론이 11% 가까이 폭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론은 이 HBM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대표적인 AI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한 악재 없이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엔비디아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모습이고, 깜짝 실적에서 AI 버블론을 잠재웠습니다만 여기 지금 미국 연준 이사가 다시 이끌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사 쿡이죠. 리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인데, 고평가 종목들은 언제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 전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 리사, 헤이 리사, 그러면 안 되지. 참, 뭐라고 했느냐?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진 인상이다라고 얘기했다. 이거는 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급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코인 시장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반에 걸친 주가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할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되는데, 위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내려오게 됐을 때 또 손절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고점에 매수 막 들어가셨다가 주가 크게 떨어지니까 다 손절했잖아요. 근데 그 손절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담 요소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자꾸 따라가는 매매를 최대한 안 하셔야지 되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자꾸 포모를 이끌어내고, 야, 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사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또 그냥 반도체 쪽에 달려드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 생각되고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기술주 투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주 쪽에 대한 부담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증시는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급등했지만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자 급격하게 힘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방원, 금반지, 뭐 반바지, 뭐 이렇게 그 이름 붙여진 애들이요. 얘네들 조심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지가 밀려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거 없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낙폭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떨어지게 되면 저 밑에까지 처박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나는 계속 손실이에요. 그럼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는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켜뒀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다렸다가요. 떨어질 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질 때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나올 때 진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가 변화를 겪고 있을 때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주식을 다 팔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가지고 해칭을 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인버스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 떨어지면 이제 인버스가 수익이 나죠. 그러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버스가 플러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아주잖아요. 하락을 막아주게 되고, 물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인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수익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칭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종목이 없고 현금이 많은 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뭐 불안정한 장이기 때문에 현금 다 쓰시면 안 돼요. 현금을 최대한 좀 많이 갖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야, 이거 엔비디아가 지금 이게 장 초반에 6% 정도 올랐다가 지금 3% 빠져버렸으니까 거의 10% 변동성인데, 이거 이게 오늘은 포지션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AMD도 8%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5%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얘도 오늘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겠고, 가장 걱정되는 게 하이닉스죠. 이제 B2가 가장 많은 종목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B2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었는데 말이에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삼전 하이닉스 B2 1조 시대인데, 삼성전자의 1.4조 원이 B2, SK 하이닉스의 1.1조 원이 B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대 최대치 B2가 얘네 둘만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빚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을까, 이거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정을 세게 치지 않습니다. 근데 빚내 가지고 들어갔다, 그 다음에 고점권에서 뭔가 빌미가 생겼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개입을 해요. 공매도가 개입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위쪽에서 못 견디는 거죠. 위쪽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거금 부족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3,900억, 하이닉스는 3,500억, B2가 늘었어요. 근데 이 시총 규모로 따지면은 하이닉스는 거의 한 5천억 정도 늘어났다 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가 1조 4천억을 넘겼다.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8천억,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조 원,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신용융자가 26조 원. 물론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죠.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거 한번 시한폭탄 터지면 낙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많이 경험했었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어주 위주 포지션을 가져가, 방어주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주가 빠져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물론 시장을 아직 인버스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강세장이니까요. 그래서 인버스로 전체적으로 돌아서서 하락장으로 베팅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해칭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과도기적인 요소로 봐야 돼요. 인버스 그 다음에 주식 숫자를 줄인 상태에서 현금 일정 부분 보유하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의 비중을 더 줄여서 인버스로 더 집어넣고요.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네 포지션 변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네 답답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요거 오늘 장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장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당분간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그다음에 비투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주가를 빼겠다고 한다면 이 조정이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환율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467원 정도, 14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는데 1,500원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하죠. 네. 지금 1,500원을 찍게 되면은, 네, 요 근래 최고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네, 근데 1,500원을, 네, 막 치고 넘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계속 올라가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이 환율 같은 부분들은요, 일정 가격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즉, 1,5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정부의 개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정 구간에서 계속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달러를 사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달러 투자한다고 지금 막 몰려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잘 네, 체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어난 해외 투자,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부양책 여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네,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못 넘어옵니다. 왜? 미국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한국 넘어가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 지금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환율이 낮아야지 못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미국장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를 네. 가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깝네.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1,400원 중반을 뉴 노멀, 이것을 새로운 표준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구칭 분위기다. 1,400원이 이제 일상화된 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환율 문제도 근데 환율은 높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율이 낮으면 좋지만 높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저 자금에 대한 원자재,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겠죠. 대신에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판매량을 조금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환율로 커버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시간에서 6% 급등했던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3% 급락했다 이런 얘기들 있고 참, 네. 젠스당도 못 구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뭐 기술주 쪽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기술주 풀썩, 툴 떨어졌다, 큰일 났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 있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좋은 얘기는 좀 있네요. 네, 아직도 2발 더 남았다. 근데 알테오젠도, 네, 알테오젠뿐만 아니죠. 그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쪽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근데 반도체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 오른 거 다 빼먹을 것 같죠? 네,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예상되고, 하이닉스가 한 8%, 1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원전 관련주도 떨어졌고요. 뭐 기술주 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업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자 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야, 이게 셧다운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지표가 제각제각 발표되니까 좀 안 좋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애매하다.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렇게 계속 갈등 요소를 주어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 때문에 힘든데 피곤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중국 관광객을 모셔올 기회다.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시총 상위나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졌다. 근데 최근에 뭐 카지노, 여행주 뭐 이렇게 주목 못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엔터주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엔터주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 중국인들 카지노 엄청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뭐 호텔 신라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랜만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제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파라다이스 뭐 이제 10%씩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거 롯데 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 GKL 근데 GKL은 요즘에 약자가 있었고 모르겠는데 네 GKL하고 저 롯데 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 이게 외국인 카지노니까 얘네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중국에도 오면 돈 많이 씁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이 애매한 네 포인트가 있네요. 자, 이 산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부터는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총리는 이 발언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일본에 대한 중국 제재는 더 커질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이게 갈등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수산물, 일본 수산물 먹지 말자. 와, 근데 일본은 수산물 왕국이라서 아마 애매한 게 될 거예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이 나오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이 이제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중국이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중국 신기를 한번 건드렸다가 불매 운동 들어가서 아주 난리가 나서 그냥 작살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네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카지노 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다 팔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네 돼버렸네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쪽에서 네, 해볼 만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네 중국 쪽을 일단 봐야 되겠죠.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들어오면은 네, 이 구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 테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이런 애들이 테마로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수급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 변화나 종목 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네, 시장 분위기가 더럽기 때문에요. 네, 흐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 내용들은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 리스크 관리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당분간은 주가가 변동성을 계속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한번 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고요. 일단은 오늘 네 하락 출발. 근데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하고 나면은 반등으로 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좀 더 안 좋게 형성될 것 같고 뭐 후반부까지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급락을 한 부분들이 이제 오후에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을 위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반대 매매와 같은 어떤 투매가 나오게 되면 다음 날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얼마나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기간적으로는 네 다음 주 초반 정도 네 그 정도까지. 근데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뭐가 다행이냐? 제가 12월 둘째 주에 특강을 하잖아요. 그때 주가가 참 싸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아마 그 FOMC가 네 제가 특강하면서부터 FOMC 바로 시작되거든요. 12월 9일, 10일이 FOMC예요. 그 다음에 11일이 만기일. 그럼 특강이 그때 딱 끝나잖아요.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특강을 조금 기대해 보세요. 이게 기회가 아주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강 광고를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시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약간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힘쓰고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서 가시고요. 종목 숫자 많이 늘리지 말고 네. 가급 괜찮으시면 인버스 쪽에 대한 네, 해칭도 조금씩 하시면서 그렇게 계좌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또 상승 분위기에 도처에 있으면 네, 사지 말아야 될 때 위치에 사는 거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장중시황대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일단 잘 버텨내 보자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일단은 마치고 이따가 장중시황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